안녕하세요. 한다이TV 한가해담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학년이 3학년, 4학년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하는 연습을 하라는 이런 숙제들이 있어서 마침 또 방학을 맞이하여 또 우한폐렴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이 상황에 외부로 좀 돌아다니기가 좋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 교육차 영상도 찍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하는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자, 한가해담과 함께하는 컴퓨터 이야기. 그 시작은,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컴퓨터 단어는 많이 들어서 뭐 컴퓨터 하는데, 솔직히 컴퓨터가 뭔가라는 정의는 이제 내려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려 해요. 여기 보면 EDPS라고 있죠? 네. EDPS. 자, 이 EDPS는 약어로 따지면 엘렉트릭, 전기 또는 뭐 전자, 그리고 D는 데이터, 자료, P는 처리, 프로세스, 처리, S는 시스템, 체계 또는 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기, 전자적인 자료를 처리하는 체계를 컴퓨터라고 한다. 아빠는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컴퓨터로 처리하는 모든 자료는 전기, 전자적인 자료죠? 네. 그런 자료. 그리고 또 그런 걸 이제 디지털 자료라고 해요. 디지털 자료. 이산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디지털 자료. 그리고 우리가 연속적인 자료, 이거는 아날로그라고 그래요.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처리할 때는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가지고 컴퓨터가 처리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전기, 전자적인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컴퓨터라고 하고, 그거의 뜻을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바로 그런 건 계산기라고 해요. 계산기. 자, 그런 컴퓨터를 계산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숫자를 더하는 계산기가 있지만 그건 이제 숫자를 연산하는 계산기죠. 네. 옛날에 처음에 만들었던 컴퓨터들, 뭐 애니박, 에드삭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어요. 외국에서 만든 컴퓨터가 집만해. 컴퓨터가 집만한데 걔네가 하는 건 더하기 빼기. 그랬어, 처음에 컴퓨터는.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그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계산기가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작게 나왔죠? 네. 네. 이제는 컴퓨터가 하는 거는 숫자적 계산이 아니라 논리적 계산인 연산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컴퓨터는 EDPS 또는 컴퓨터 또는 계산기 다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컴퓨터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보면, 우리가 책상에 올려놓고 쓴다 해서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 컴퓨터 알죠? 네. 우리가 쓰는 주로 된 컴퓨터가 집에서 이런 거 쓰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도 하나 쓰고 있는 노트북, 그죠? 네. 이런 노트북은 조그맣게 만들어서 화면이 붙어있고 들고 다니면 쓸 수 있죠? 네. 배터리가 있어서 전기 코드를 꽂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죠? 네.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이런 태블릿 PC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네, 이런 건 또 이제 들고 다녀. 조그만 책 크기만 하게 해서 이렇게 작은 걸 들고 다녀. 그죠? 네. 그리고 또 요즘 휴대폰도 잘 나오죠? 그리고 네. 스마트폰도 일종의 컴퓨터가 되죠? 네. 대신 모바일 PC라고 하는 거예요. 모바일. 아. 들고 다니는 휴대용 컴퓨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PDA라고 해서 업무용 단말 장치가 있어요. 이런 PDA하고 스마트폰하고 거의 능력이 이제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 스마트폰은 약간 보안에 취약해. 근데 PDA는 아무래도 PC 쪽으로 더 가깝다 보니 보안을 더 신경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PDA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 기업들,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직원들 들고 다니는 게 이런 PDA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PC의 종류, 컴퓨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컴퓨터는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개인용 컴퓨터와 전문 분야용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 개인용 컴퓨터를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 개인이 퍼스널이죠? 네. 퍼스널 컴퓨터 해서 PC라고 부르는 거예요. PC.
그리고 전문 분야 컴퓨터는 이제 업무용 PC, 뭐 이래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불러.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네트워크 PC는 우리가 네트워크 PC 뭐 써본 적 있어요? 아니요. 예, 써본 적 있어요? 빨리 얘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써본 적 네. 있어요. 언제요? 너희들 집에서 3D 프린터 공부하려고 할 때 네. 싱크캐드 써봤죠? 네. 그게 싱크캐드가 너희들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쓴 거였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오토데스크사라는 회사의 서버에 접속해서 그 서버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줬죠? 네. 그거 네트워크 PC잖아. 아. 오케이? 네. 그런 거야. 네트워크 상에서만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컴퓨터. 또 다음 보면 그럼 또 어떤 분류가 있느냐? 크기와 성능에 따른 분류로 또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 중에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 종류들을 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노트북 있죠? 네. 근데 좀 더 보면 그런 노트북은 랩탑이라는 명칭으로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팜톱이라고 얘기하는 크기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팜톱은 큰 의미가 없었어. 성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빠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때는 팜톱의 구분이 있었어. 근데 너무 성능이 안 좋으니까 거의 이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태블릿 PC의 성능이 거의 노트북과 비슷해진 정도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성능이 엄청 좋아졌고 네. PD에는 뭐 전문적으로 쓰는 쪽에서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팜톱의 기능이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팜톱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야. 태블릿 PC, 휴대폰, PDA 이런 것들 팜톱에 들어가고 랩탑은 이제 노트북 크기. 이제 랩탑의 크기를 얘기하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정도의 PC를 랩톱이라고 하고 손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거나 손바닥 크기의 PC들을 팜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나눠보면 이제 소형 컴퓨터, 중형 컴퓨터, 대형 컴퓨터, 슈퍼 컴퓨터라고 있어. 크기에 따라 분류가 되지만 얘네들은 크기에 따라 성능도 달라져. 소형 컴퓨터, 우리가 많이 쓰는 데스크탑 PC가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중형 컴퓨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따지자면 방 하나만한 크기. 예를 들어서 대형 컴퓨터. 뭐 우리 집만한 크기.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 더 큰 크기일 수도 있고 크기를 떠나서 연산 처리가 더 빠르게 한 집약적 컴퓨터일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는 그지? 네. 그래서 이런 컴퓨터는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컴퓨터가 여러 개가 이어져서 크기별로 속도별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 또 슈퍼컴퓨터는 얘는 또 일기예보 같은 거, 기상 또는 군사, 뭐 국가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일 수도 있어. 슈퍼컴퓨터. 연산 단위가 뭐 몇 조, 경, 이 정도, 초당 몇 조 경, 뭐 이렇게 처리 속도가 엄청난 양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들.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랑은 다르죠. 네. 그런 컴퓨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 종류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크기와 성능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꼭 외워야 될 건 아니고 네. 종류만 알면 되지. 태블릿 PC, 휴대폰, PDA, 노트북, 데스크탑, 슈퍼컴퓨터, 일기예보 같은 거 예측하는 프로그램, 컴퓨터들, 그지? 자, 그러면 이런 퍼스널 컴퓨터, PC, 개인용 컴퓨터는 어떠한 구성으로 돼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자, 컴퓨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형태로는 아직 안 나왔다고 보고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돼. 아직도 아빠 어렸을 때도 이렇게 구분을 했어. 지금도 그래. 자, 보면 이런 하드웨어는 입력 장치와 처리 장치, 출력 장치로 구분할 수 있어. 물론 입출력을 같이 하는 장치들도 있죠. 네. 근데 우선 구분적으로 기능적으로 구분을 해준다 하면 입력 장치, 처리 장치, 출력 장치 형태로 하드웨어는 구성이 돼.
자, 그러면 입력 장치는 뭐야? 입력을 할 수 있는 장치. 어디에다가? 컴퓨터 PC. 그렇지. 맞아. PC에게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그지? 네.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자료를 입력하거나, 그지? 네. 그런 걸 할 때는 뭔가 있어야지. 그냥 말로 하나? 요새 인공지능 뭐 이렇게 되면 말로 해도 되겠지? 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입력장치라는 도구를 사용하죠? 네.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명령이나 자료를 입력해서 처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정보나 결과 어디론간 보내야 돼. 우리가 보려면 모니터로 보내겠지? 네. 그 종이로 뽑아내려면 프린터로 보내겠지?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자, 그럼 이런 하드웨어들은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요. 못 움직여. 자, 우리 컴퓨터 샀어. 근데 소프트웨어는 안 깔고 그냥 연결만 했어. 네.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고 모니터 연결하고 전원 눌렀어. 네. 작동할까? 아니요. 아니요. 왜 안 하지? 소프트웨어. 그렇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 동작을 못 해. 하드웨어는. 그래서 모든 장치들은 항상 하드웨어 먼저 개발이 되지만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개발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의 제어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 제어하는 체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체계라고 해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OS라고 불러. 이해요? 네. 자, 좋아. 그럼 이 범주는 이 운영체계라고 하는 이 녀석은 하드웨어를 관장해. 그러면서 우리가 쓰려는 모든 프로그램들까지 제어하는 거야. 힘들겠다. 힘들고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네. 이 운영체제가 없으면 응용 프로그램도 못 쓰고 하드웨어도 제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운영체제 안에서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도 허락을 맡아서 제어를 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이란 뭘까? 프로그램? 지금 우리가 하는 PPT나 인터넷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맞아요. 결국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하나하나를 다 응용 프로그램을 하는 거야. 운영체제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알았죠? 네. 결국 컴퓨터를 배운다는 건 이런 하드웨어 장치를 이용하여 네.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입력하고 그것을 처리하여 출력하는 과정에 운영체제를 활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운영체제를 활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더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컴퓨터를 배우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네. 자, 보자. 보면 입력장치에는 키보드, 마우스,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뭔지 알죠? 네. 이거 왜 이걸 아빠가 넣었냐면 우리 핸드폰,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 손으로 화면 만지면 어떤 입력을 할 수 있죠? 네. 그게 터치스크린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처리 장치는 컴퓨터 본체가 되겠죠? 네. 그리고 출력 장치는 이제 모니터, 그리고 어떠한 음악 같은 거 듣고 싶을 때 소리로 내용을 출력해주는 스피커, 그지? 그리고 문서로 어떠한 걸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땐 프린터라는 장치를 쓰는 거죠. 네. 더 많아. 더 여러 장치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도 더 있을 수도 있고, 입력 장치도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대표적인 걸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OS라는 거. 이 운영체제. 이 운영체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MS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이 회사는 아빠 어렸을 때부터 이 회사 OS를 많이 썼는데 옛날에 도스라고 하는 네. 그 텍스트 형태의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윈도우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 방식의 그 운영체제하기보다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는 운영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윈도우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맥 OS라는 애플 맥킨토시 알아요? 애플 알죠? 아이폰 네. 만드는 회사. 그 회사에서도 옛날부터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자신들만 사용하는 OS를 만들어 썼어요. 그게 맥 OS라고 그래요. 그래서 윈도우랑은 좀 달라. 본인들의 하드웨어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OS인데 굉장히 직관적이야. 이 윈도우가 문자 방식, 도스를 사용할 때도 얘네는 GUI 방식이라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어. 그래서 마우스로 뭐 이렇게 클릭하고 하는 거 없을 때, 윈도우에서는 없을 때, 맥에서는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해서 쓰고 막 그랬어. 그리고 그래서 이쪽 전문가족 PC에는 요 맥 OS를 많이 써. 애플 맥킨토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컴퓨터를 많이 썼어 옛날에. 굉장히 가격도 비쌌어요. 개인용 네. PC로 쳐서는 가격이 비쌌어. 어렸을 때. 그래서 비싸서 못 쓰는 컴퓨터, 전문가만 쓰는 컴퓨터 이렇게 여겨졌던 컴퓨터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봤어? 알아? 사용하고 있지 저- 않을까요? 사용하고 저는 있어요. 봤던 것 같은데 봤다고? 그래.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응? 자, 또 보면 그리고 또 그 외에 유닉스라는 OS가 있어요. 이 유닉스라는 OS를 기반으로 나온 리눅스도 있고 리눅스의 장점은 무료로 커널 형태의 그 배포형 OS예요. 커널 형태로 만들어진 걸 배포해서 누구나 쉽게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어서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리눅스라는 게 있는데 이 리눅스는 무료인 대신 사용자가 설정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호환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현찮아. 그냥 뭐 누가 만들어서 그냥 올리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신뢰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또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리눅스는 좀 소규모 기업에서 개발용으로도 많이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닉스는 대규모 기업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은행 같은 거 그런 곳에서 유닉스 기반을 쓰는데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고가의 운영 체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되고 많이 쓰는 그런 운영 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라는 네. 운영 체제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그지? 네. 우리 앞으로도 우리도 요걸 쓸 거예요. 네. 자, 그래 보면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이 응용 프로그램은 유틸리티를 포함해서 각 목적에 맞는 전용 프로그램들을 일컬러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용할 때 뭐 사무용 프로그램, 우리 한글이죠, 한글. 네. 그리고 뭐 엑셀, 네. 파워포인트 이런 건 사무용 프로그램들이죠. 네. 예, 사무용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음향으로는 뭐 아빠 음성 같은 거 녹음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거 있고 네. 또 영상은 아빠 우리 동영상 찍어서 막 편집하고 그러죠. 네. 그러한 프로그램들, 영상 프로그램들, 뭐 프리미어, 베가스, 그런 거. 그리고 또 설계 프로그램들은 뭐 CAD, 뭐 네. 인벤터, 솔리드웍스 뭐 이런 3D 프로그램도 있고, 그지? 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빠가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컴퓨터를 배운다는 의미예요. 알았죠? 네. 네. 자, PC의 구성은 이쯤에서 맞춰보고. 자, 이번에는, PC의 동작과 본체, 장치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네. 자, 우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력장치를 통해서 어떠한 지시나 명령, 자료들을 컴퓨터 안으로 입력하겠죠? 네. 자, 그럼 컴퓨터 본체가 이렇게 있고 출력장치,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구성을 하죠.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우리 콘센트에 꽂죠. 네. 그럼 우리 어제
공부했던 내용이 전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네. 전기가 발전이 돼서 송전시설 타고 쭉 우리 집에 와서 220V 단상 전기로 온다고 했죠? 네. 그렇게 온 전기가 콘센트에서 컴퓨터의 코드와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이 컴퓨터에 공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그렇게 오는 거. 이해하죠? 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여기 보면 컴퓨터 스위치를 딱 누르면 컴퓨터가 켜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입력 장치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네. 그러면 수행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고, 출력한 결과를 프린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출력해 줄 수도 있고, 그죠? 네. 어떠한 소리를 우리한테 들려줄 수도 있고, 스피커를 통해서, 그지? 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럼 그래서 이러한 루트로 명령의 처리가 돼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그럼 컴퓨터 안에는 어떻게 무슨 부품들이 있느냐?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큰 부품이 메인보드예요. 큰 기판 있죠? 네. 큰 기판,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들로 만들어져 있는 큰 기판이 있어. 네. 그 기판 안에 이러한 부품들이 주르륵 다 연결돼요. 그래서 그 메인보드를 가장 중심되는 보드라 해서 메인보드라고도 하고, 또 엄마 같다. 모든 걸 두루 다 관리해주는 엄마 같다. 그래서 마더보드라고도 해. 이런 메인보드를 마더보드라고도 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벽에 컴퓨터의 콘센트 단자에서 연결된 그 전원은 어디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서 동작하게 되냐면 파워 서플라이라는 전원 공급 장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연결된 파워 서플라이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제일 중요한 점, 우리 이 벽에서 오는 220V 전기는 전기 종류가 뭐죠? 단상. AC. AC가 뭐지? 교류. 맞아요. 교류죠, 교류. 네. 교류는 파장이 이렇게 있는 전기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해. 네. 그죠? 네. 근데 그 전기를 1초에 60번이면 60Hz의 전기를 양 끝을 일로 쭉 연결하면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가 되고 여기를 지워줘. 네. 그러면 여기만 연결되고 여기만 연결된 형태의 DC로 바뀌는 거야. DC는 직류라고 그래. 직류. 교류는 왔다 갔다 하니까 교류인데 이거를 반듯한 형태로 바꿔준 거야. 네. 그래서 직류가 된 거야. 그래서 DC로 전원을 바꿔줘. 전원 공급 장치가 하는 일이. 이런 걸 정류라고 그래. 정류. 전기를 정류시켰다. 그래서 직류로 바꿔준 거예요. 네. 이 직류로 바꿔준 전기는 이제부터는 전압을 좀 바꾸기가 수월해. 직류는 전압을 바꾸기가 수월해. 저항만 가지고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전압을. 그래서 그 바꿔준 전압은 12V 때, 5V 때, 3V 때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12V 때는 모터나 팬, 냉각장치들 같은 거 작동할 때 12V로 강하게 작동을 하고, 5V 같은 거는 우리 USB에 들어가는 전원들 같은 거 5V 많이 쓰죠. 네. 그 다음에 3V는 우리 CPU 쪽으로 가.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CPU나 주기억 장치 같은 데 전원을 공급하는데, 이거를 3V를 주는 게 아니라 콘덴서 같은 거를 연결해서 쭉 전원을 유지시키면서 코일을 또 통해서 이거를 뭘로 바꿔주냐면 1.5V예요. 1.2V 이 사이의 전압으로 바꿔서 CPU나 주기억 장치 같은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사용되고 있어. 컴퓨터 안에서는. 자, 이런 전원 공급 장치는 사람으로 치면 거의 심장에 가까운 거야.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피를 우리 몸 각각 여러 군데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네. 이게 파워 서플라이도 똑같아. 컴퓨터 여러 부분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정적이어야지 장치들이 잘 작동하겠죠? 네. 전원공급 장치가 불안정하면 막 작동하다가 컴퓨터가 다운이 되고, CPU가 고장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냉각장치. 냉각장치는 뭘까? 냉각장치는 그 CPU나 그런데 열을 식혀주는. 아, 맞아요. 냉각장치는 여러 종류가 있어. 이 냉각장치를 지금 대충 보면 CPU에도 달려요. 네. 그리고 그래픽카드 VGA로 써있네. VGA로 쓰면 그래픽카드. 네. 그리고 또 케이스. 그지? 케이스. 네. 케이스의 열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냉각팬과 방열팬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냉각팬은 선풍기 날개처럼 돌아가는 장치. 그지? 네. 그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고, 방열팬은 우리 왜 알루미늄 같아가지고 막 칼로 막 잘라놓은 것 같이 생긴 알루미늄 판 같은 거를 네. 열이 많이 나는 곳에 붙여놓은 거야. CPU 같은 경우도 냉각판 밑에 방열팬이 붙어있죠? 거기 알루미늄으로 돼서 막 날개처럼 돼 있는 거. 그지? 네. 그 위에서 팬이 돌아가잖아? 네.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공기랑 접촉하는 면적을 더 많게 해줘서 열을 더 빨리 식혀주고. 이해했죠? 네. 그런 냉각 장치들은 여러 곳에 사용해. 또 튜닝을 하면서 하드디스크나 여기 HDD, 하드디스크나 이런 애들도 옛날에는 튜닝할 때 냉각 팬을 달아주기도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이 보조기억 장치는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컴퓨터에서 기억을 해야 되죠. 네. 하지만 주기억 장치는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해. 왜냐?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전원을 끄면 지워져,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는 기록할 수가 없어. 전원이 켜있을 때만 사용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라는 것을 두고 내가 원하는 자료나 정보들을 저장하는 거야. 옛날에 쓸 때는 아빠 어렸을 때는 프로피 디스크라는 자기 디스크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학 디스크에서 ODD, CD, DVD 이런 걸 썼었어. 근데 이제 지금도 이런 거는 많이 안 써, 이제.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왜 알루미늄 같이 얇은 판에 자기 디스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회전하면서 모터가 회전시키면서 액세스 암이라고 하는 읽어드리는 그 장치가 자료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드려. 그런 장치야. 물리적으로 얘는 구동을 해. 모터로. 그 다음에 SSD. 이거는 반도체 메모리로 기억 장치를 만든 거야. 보조 기억 장치. 그래서 물리적 구동은 없어. 그러니까 전기를 덜 먹고 속도가 더 빨라. 특징이. 요즘 많이 써. 근데 가격이 옛날엔 좀 비싸서 하드디스크를 보조 기억 장치로 많이 썼고, SS는 운영체제가 있는 C 드라이브로 썼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가격이 좀 낮아져서 하드디스크를 장착 안 하고 전부 SSD로만 장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 이해죠? 네. 그 다음에 그래픽 장치. 이 그래픽 처리 장치는 컴퓨터에서 그 처리되는 결과를 우리 모니터에 보여주기 위한 처리 장치야. 그래픽만 전용으로 담당해서 처리하는 거야. 그래픽이 의외로 처리할 게 굉장히 많아. 복잡하고. 왜냐? 1초에 30프레임이라고 하면 1초에 30장의 사진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처리 속도가 늦으면 컴퓨터 화면에 보일 때 뜩뜩뜩 끊기면서 느리게도 보이고. 우리 게임 같은 거 있잖아. 네. 아빠도 어렸을 때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컴퓨터 성능이 떨어져.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떨어지면 아빠는 막 캐릭터가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화면에서는 띡띡띡띡 느린 동작으로 띡띡 움직이는 거야. 왜냐? 얘 처리 속도가 늦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 게임이나 아니면 3D 그래픽 같은 걸 처리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고가의 부품으로 들어가. 굉장히 CPU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아. 가장 중요한 부품이 CPU고 가장 비싼 부품이 CPU거든. 네. 근데 이러한 CPU 가격보다 그래픽 처리 장치의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훨씬 많아. 헉. 이따가 아빠가 한번 또 찾아보면서 보여줄게.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네. 그래서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야, 얘도. 근데 이러한 부품 중에 저가형 PC를 만들 때는 이 CPU 안에 내장
그래픽 코어라고 하는 GPU라고 하는 그래픽 처리 유닛이 들어가 있는 CPU가 있어. 그러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지 않아도 내장 그래픽이 되는 거야.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장착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어. 이해하죠? 네. 좋아. 그 다음에는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는 뭐냐면 주기억 장치는 램과 롬이 있어. 롬은 리드 옴니 메모리라고 해서 읽기밖에 못해. 이제 반도체 장치에다가 기록을 딱 해놓으면 걔는 거기에 정해진 소프트웨어만 읽어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팜웨어라고 그래. 반도체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기록해 놓은 걸 팜웨어라고 그래. 얘도 팜웨어 형태야. 그리고 램은 랜덤 어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전원이 공급되는 순간에는 기억을 계속 할 수 있어. 하지만 전원이 컴퓨터를 딱 끄면 여기에 기억된 건 싹 지워져. 얘가 하는 역할은 중앙 처리 장치, 이 CPU하고 보조 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가 엄청나. 그래서 그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주기억 장치가 위치해가지고, 야, 지금 애가 음악을 듣고 싶어서 음악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 우리 사랑이가. 그래서 학교 종이 땡땡땡을 들으려고 그래. 네. 그지?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을 우리 아는 게 뭐지? 알송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돼 있잖아. 네. 그걸 쭉 갖다가 야 알송 프로그램 불러와.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다가 딱 갖다 장착을 해. 그럼 빠른 속도로 이제 읽어드리는 거야.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mp3 파일을 로드해.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다가 딱 갖다 로드하는 거야. 그래서 주기억 장치 안에 알송 프로그램 딱 띄워놓고 학교종이 mp3 파일을 얘를 통해서 작동하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주기억 장치 이 램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램의 크기에 따라서 램을 조금만 달면 램 용량이 요만하니까 요만한 책상 안에서 요걸 수행하게 되고, 또 램을 용량을 많이 달면 이 책상이 이만큼까지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램의 크기에 따라서 컴퓨터가 활용 능력이 커지고 작아지고가 되는 거야. 이 램이 적으면 컴퓨터 또 버벅거려. 느려져. 왜냐? 책상이 좁은데 책을 많이 갖다 놓을 수 없잖아. 네. 그지? 근데 책상이 넓으면 책을 많이 갖다 놓을 수 있지?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야. 주기억 장치가 튜닝을 할 때 용량을 많이 늘리곤 해. 아빠도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32GB예요. 보통 많이 단다 해도 16GB 달아요. 일반적으로 윈도우 10 기준으로는 8GB 정도가 일반적으로 다는 거고, 좀 많이 단다 그러면 16GB 달아요. 네. 근데 이제 더 다는 사람은 32GB를 달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네. 용량을 넓혀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요. 네. 중앙 처리 장치는 말 그대로 처리 장치야, 처리 장치. 어떠한 연산을 해. 산술 연산, 논리 연산, 막 그런 것들. 논리 연산은 이게 맞냐, 거짓이냐. 이게 이거랑 이거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기. 어떤 건 판단을 하는 게 논리 연산이고, 산술 연산은 숫자 더하고 빼고 이런 게 산술 연산이고, 그 모든 연산을 해. 더 많은 명령 처리 체계도 또 있고.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는 모든 처리를 도맡아서 결정권을 갖고 하는 거야. 물론 그것은 이제 메인보드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장치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도 중요하지, 다른 장치와 CPU를 연결시켜 주니까. 네. 이해하죠? 네. 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는 모든 연산을 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머리야 같은 거야, 머리. 네.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기억 능력과 같은 거야. 나 많이 기억하고 있어. 이러려면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커야겠죠? 네. 네. 이렇게 컴퓨터는 이러한 장치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렇게 알면 돼. 네.